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4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수처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니까 곧바로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며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호처의 지휘 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로 하여금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서 지난 1일에 공수처가 이미 최대행한테 경호처가 집행 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달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공문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반응을 해서 경호처에 지시를 했다고 했을 때 경호처가 따를 것이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죠. 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도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체포영장 집행을 지시하라 이렇게 거들었고요. 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3명 중에 최상목 대행이 2명만을 임명한 데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해온 일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변곡점이 됐다. 전국 흐름의 변곡점이 된 것은 바로 헌재 재판관 2명의 임명입니다. 이걸 민주당의 주문은 3명이었지만 그 중에 2명을 임명함으로써 헌재가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가 됐고요. 그러면서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헌법재판소가 속도전을 내게 된 거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또 민주당은 내란 행위를 했다면서 대통령을 탄핵소추해놓고 그리고 가결시켜놓고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막상 내란 부분은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길어지는 것을 막겠다. 근데 이제 여기에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내용하고 다른 내용을 헌법재판소에 가서 지금 국회 법사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주장을 하는 셈이죠. 이러면 탄핵소추안이 다시 표결이 돼야죠. 그러면 내란 행위를 빼고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 부분만 가지고서 탄핵소추안, 왜냐하면 그거는 검찰이 공소장과 유사한 거니까 이런 주장이 훨씬 더 국민들의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이 주문한 걸 다 들어주진 않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헌재 재판관 임명이라는 걸 들어줬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탄핵은 자제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자제입니다. 자제. 하지 않겠다가 아니고요. 자, 민주당이 주문서로 내놓은 그에 대해서 지금 안 들어준 거라고 한다면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의뢰, 그 다음에 내란 일반 특검 공포,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공포, 요런 정도입니다. 근데 현재 이제 쌓여있는 주문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상쇄할 여러 가지의 조치들이 있죠. 그게 체포영장 집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조기 대선으로 가기 위한 여러 민주당의 정치 공세성 주문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도 쌓이고 있고 앞으로도 또 쌓일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조기 대선에 방해가 될 만한 최상목 대행의 선택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그때마다 아마 탄핵 카드를 들먹들먹 거려가면서 최상목 대행을 압박할 것이 뻔합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제가 보건대는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게 된 최상목 대행의 판단의 근거, 물론 일각에서는 지금 야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과의 교감서를 얘기하고
하고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바로 제기한 외환 위기 가능성, 한국의 정정이 불안해지면서 외환 위기가 있을 가능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경제적 문제, 저는 이제 그걸 실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걸로 보인다. 근데 현재 뭐 우리나라의 외환 사정이 뭐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자, 그거는 어떤 경제 시스템이나 아니면 경제 관료들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대통령의 역할이 또 정정 불안이 과연 거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어차피 경제는 경제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적어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한 부분은 제가 존중을 하지만 그게 곧바로 자 지금 현재와 같은 상태로 이어지는 데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다. 왜? 그래, 헌재재판관 2명 임명해서 지금 뭐 외환 사정이 좀 나아졌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전국 혼란이 잦아들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최상목 대행 앞에 지금 뭐 국회는 국회대로,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수많은 주문서를 쏟아냈는데 그 주문서를 최상목 대행이 하나하나 이제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오로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본인의 시각으로 판단을 할 경우에는 그거는 이 시점에서의 판단이지, 안목을 좀 크게 넓히고 한 달 뒤를 생각하고 2달 뒤를 생각한다, 그 다음에 정치적 판단을 조금 더 가미한다, 뭐 이렇게 되면 글쎄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의 탄핵을 자제하고 있다지만 만약에 자기네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보다 더 가시화되는 거는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뭐 선거법 재판 2심이 확정 2심이 선고가 된다는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진다 그러면 아마 민주당은 더욱더 최상목 대행에 대한 주문서를 더 많이 낼 겁니다. 급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아직은 뭐 1월 23일에 2심 본재판을 하게 되죠. 아마 2심 본재판 이후가 되면 이렇게 되면 대략 언제쯤 2심 선고가 나올 것이라 하는 짐작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 재판 주기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보면, 역산을 해보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민주당은 훨씬 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주문서를 남발할 것이다. 그때 최상목 대행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안 해주면 탄핵 카드를 뽑아드는 거는 뭐 불문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최상목 대행이 민주당의 주문서를 다 들어줄 수는 없을 겁니다. 의도가 뻔한데 뭐 민주당이 지금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 직무정지된 윤석열 정부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 최상목 대행도 다 알 거고요. 그런데 최 대행 혼자 이 경제가 이렇게 돼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글쎄요, 민주당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 경제가 흔들린다, 이 논리도 저는 조금 넓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중립적인 관점에서 지금 국정을 다뤄야 한다, 그거는 윤석열 정부의 내각 강요로서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죠. 야당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보기에 저희들은 뭐 이제 논평을 하는 입장이니까, 논평은 뭐가 팩트에 근접하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논평을 하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그렇게 하지만 지금 최상목 대행의 업무 처리의 기준은 그렇게 돼서는 곤란한 거죠. 그거는 보다 더 안정적인 국면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 뭐 그게 최 대행이 이재명 대표 주문서대로 그냥 다 하는 거야 라고 판단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다. 최 대행이 그 주문서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주문이 거기서 그칠 가능성은 없다. 언제까지? 대통령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최 대행이 조금 더 자기 책임 아래 길게 보고 정무적 상황까지 감안을 해서 이 주문서를 처리해야 된다,
어느 주문서든 간에 특히 이재명 대표의 주문서는 그렇게 처리해야 한다고 제가 보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언제까지 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가급적이면 정치적 상황의 영향을 덜 받는 경제 시스템을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만드는 게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탄핵될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정말 탄핵이 안 되려면 이재명 대표 주문대로 그대로 실행하면 아마 탄핵이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내가 최대행한테 이렇게 주문하노라. 그렇다면 그 주문서를 그대로 따르면 되지만 저희도 국가 시스템을 그동안에 기자로서 수도 없이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에 지금 허점 또는 때로는 불법, 때로는 야합 뭐 이런 거를 해가면서 이재명 대표가 최대행한테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윤석열 정부를 빨리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빨리 무너뜨리는 것이 안정을 찾는다. 글쎄 그렇게 보기 어려운 건 아닌가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안정될까요? 쉽지 않을 거요.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펼쳐온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성남시에서 펼쳐온 그 뭐 상당 부분이 지금 범죄 혐의와 엮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자 최대행이 그 책상 위에 놓인 이 수많은 주문서들을 처리하는 순서나 방법 이 부분은 그냥 완전히 지금 현재의 경제적 관점에서만 들여다봐서는 곤란하다. 한 달 뒤, 두 달 뒤의 경제적 관점에 플러스 정무적 관점까지를 감안한다면 저는 최대행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정치적 영향을 덜 받는 경제 시스템. 뭐 예를 들어서 또 본인이 탄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뭐 차관을 뭐 교체한다든가 뭐 그런 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해서 여하튼 정치적 영향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꼭 경제뿐만 아니고 다른 부처에도 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진짜 국정이 조금이라도 안정될 수 있는 국면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상태대로 가면 아마 주문서만 쌓이고 양쪽으로부터 여야 양쪽으로부터 비판받는 샌드위치 신세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면은 하루빨리 좀 경제는 뭐 본인이 전문가니까 그렇다 치고 그 시스템도 갖춰놓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무적 고려에 의한 본인의 그 주문서 처리 뭐 이런 부분도 좀 또 다른 경제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을 일이 아니고 정치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앞으로 적어도 뭐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만은 적어도 한 6개월 정도까지의 전국 운영 방안을 늘 염두에 두고 이 주문서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